제7회 토크 콘서트 5월달의 닭도리탕에 이어 새로운 강연을 준비하신 권대영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제가 한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음식에 대해서 맛과 그다음에 온도와 가공 조리 온도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아니 그쪽에서 조금 더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우리 조리 온도와 그다음에 우리 맛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맛은 음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맛이 없으면 절대 선택을 안 하는데, 우리가 보통 맛하면은 대부분 혀에서 나오는 단맛, 짠맛, 신맛, 떫은 맛, 매운맛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음식에 선택하는 맛이라는 걸 크게 보면은 우리가 색깔도 음식의 맛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코로 느끼는 어떤 향기도 음식의 맛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마 이런 거는 대학교에서 거의 강연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과학이 아닌 것 같지만은 사실은 과학적인데도 자꾸 우리가 이제 대학교에서 배운 것들은 무슨 제품을 만든다든지 조리 과정 중에 그런 기술들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음식을 선택하는 데는 기술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맛으로 선택합니다. 근데 오늘 제목은 음식의 맛과 조리 온도를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의 발달 역사를 보면은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것인가, 그 다음에 또 남은 음식을 어떻게 하면 나중에도 먹을 것인가가 음식 발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음식 발달의 역사 그건데, 이제 최근에 한 100년 되는 어떻게 하면 많이 싸게 만드는 거, 공장에서 만드는 게 음식 발달 제품을 만드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음식 발달에 의해서는 어떻게 하면 맛있고 어떻게 하면 또 먹는데 배탈 안 나고 그다음에 나중에도 또 먹어도 배탈 안 나는 그 역사가 이제 음식 발달의 역사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 하는데, 우리는 자꾸 혀로만 생각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눈으로 느끼는 이제 원래는 이제 음식의 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도 하나 맛으로 보는 거고, 옛날 사람들은. 그다음에 코로 느끼는 맛, 후각이라고 그러죠. 시각과 후각. 그다음에 혀로 느끼는 미각. 그다음에 제일 느끼는 몸에서 느끼는 장내 미각이라고 하는데, 정말 몸에서 느끼는 맛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이 몸에서 느끼는 맛이라든지 자꾸 후각이라든지 미각은 다 가볍게 여기는데,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고 하면은 옛날부터 이제 우리가 불을 발견한 다음부터 음식을 맛있게 먹는 방법들이 많이 강구가 되죠. 그래서 그전에는 이를테면 밀 같은 거를 그냥 먹을 수 있었는데, 불을 발견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 먹는 것도 하나의 음식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고, 우리나라에는 쌀이 있었는데, 쌀을 갖다가 이제 쌀 먹으면 잘 안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삶아서 먹으면, 밥을 해서 먹으면은 다른 걸 먹으면 맛있게 먹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오늘 온도 얘기를 하는 거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건데,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은 음식 성분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있어요. 근데 제일 맛있는 거는 단백질보다도 오히려 지방이 더 맛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들어있을 때 맛있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좀 맛없는 케이스 있죠.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음식에서는 이제 지방이라든지 고기를 많이 안 먹어서 우리가 맛이 없을 수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제 맛있게 먹는 방법을 개발했었고요. 그게 이제 어떤 성분에 따라 음식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고, 기름 같은 거를요. 근데 또 온도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는, 조리 온도가 일반적으로 고온에서 조리하면 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옛날 사람들이 불을 발견해가지고 강가나 바닷가에 잡아와가지고 구워 먹는 거에다가 소금 찍어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가 있고, 또 중국 같이 아니면 좀 다른 나라 같이 기름이 많이 나는데, 특히 이제
식물성 기름이라든지 우리는 이제 기름이 안 나기 때문에 기껏 난다는 게 참기름, 들기름밖에 없었는데 기름이 많이 나는 데서 하는 음식들은 또 튀기면 아주 맛있어요. 그러니까 튀기면은 그 튀기면서 뭐 여러 가지 생기는 음식들이 맛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전에는 이런 것들을 맛있게 했는데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요즘이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건강이 발달하다 보니까 맛있게 고온에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왜 맛있냐면요. 고온에서 하다 보면은 그 원래 음식 재료 물질이 변형이 돼서 맛있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각이 맛있어지고 뭐 미각도 맛있어지는데 그게 이제 고온에서 하면은 요즘에서는 이제 발암 물질 같은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특히 이제 식물 같은 거는 나무를 태우면 그 발암 물질 생기고 또 고기도 많이 하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튀기는 것도 기름이 맛있으면서 또 온도까지 하니까 맛있는데 이거를 그 기름이라는 게 가장 문제되는 게 산패가 되거든요. 그래서 산패가 되는 것들을 자주 쓰면은 우리가 그 요즘 말하는 그 RO라고 그러죠. 레디오티브 옥시전, 산패, 레디컬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몸을 자극해서 위를 자극해가지고 얼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궤양 같은 거 많이 생기기 때문에 더 나아가면 암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음식을 했을 때 고온하는 거는 대부분 맛있지만은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기름 많지 않고 그 다음에 고온으로 하는 음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고온 조리하면은 그 변형되는 것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거는 대부분 삶아서 쪄서 먹죠. 근데 밥은 이제 삶아서 먹는데 밥 하나로는 먹을 수가 없고 우리나라 그 음식 옛날부터 우리나라 음식을 그 서양 사람들은 뭘 먹을까를 고민했었는데 우리나라 조상들은 뭘로 밥을 먹을까로 고민을 했어요. 그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뭘 먹을까 하고 뭘로 밥을 먹을까 하고 그 문화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맛이 어떻든 간에 삶거나 아니면 데치거나 찌거나 하는 그런 음식이 그렇게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맛있게 먹는 방법을 그런 음식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다른 인도와 같이 그 향신료를 넣어가지고 음식을 갖다 향을 내게 해서 그 다음에 맛을 내게 가지고 맛있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제 뭘로 먹어야 되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향신료 비슷한 방법인데 인도 같은 경우는 향신료를 조금씩 넣어가지고 그 맛을 내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밥을 먹으면서 다른 걸 뭘 먹어야 되는데 이제 반찬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항상 이제 뭘로 먹을까가 보면은 반찬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반찬이라는 개념이 안 생기죠. 음식에다가 바로 넣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서 먹기 때문에 반찬 개념이 아닌데 우리나라는 반찬 개념이 생기는데 그 반찬이 이제 고기라든지 기름기가 많은 것 같으면 맛있는데 이게 이제 맛이 없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먹는 게 풍부하지 않아가지고 옛날부터 얘기하면 풀을 먹고 많이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풀을 먹고 많이 사니까 풀을 먹어야 되는 이제 그 운명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풀을 많이 먹을 것인가를 이제 많이 우리 조상들이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 음식의 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는 거고요. 그게 우리 세계에서 이제 옛날에는 우리나라 음식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식을 영양적으로 보면은 꼭 아주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요즘같이 영양이 과잉된 시대라든지 그런 시대에서는 서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음식이 건강 음식이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왜? 서양에서는 채소를 먹는데 베지터블을 먹는데요. 기껏 해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샐러드 만들어가지고 넣어서 먹는 게 그렇게 먹어서 먹어봤자요. 한 접시 먹어봤자 정말 조금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샐러드를 안 먹고 데쳐서 먹으니까 이만큼 그 양도 데쳐버리면 이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 먹으면 훨씬 더 이제 채소를 많이 먹는데 또 단점이 좀 있죠. 왜냐하면 비타민 C 같은 경우가 좀 파괴되는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점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이런 그 음식을 이제 반찬으로 양념을 만들어서 먹는다. 근데 아마 저희가 외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제일 어려운 말이 양념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뭐 영어로 어떻게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정도 되면은 양념이라고 얘기하고 반찬은 뭐 사이드 디시라고 하지 말고 반찬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김치는 김치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책에서 저희도 쓴 책에서 이제 양념, 반찬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반찬을 뭘로 먹을까? 그럼 반찬을 어떻게 맛있게 먹을 건가? 양념을 써서 먹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 그 음식 조리 온도가 뭐 70도에서 많아봤자 120도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맛있게 먹는 거라고 그러면 양념을 넣었는데 양념의 기준이 있습니다. 양념은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그 조금 뭐 향신료 같이 그런 어떤 독특한 맛이 나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색이 좋아야 해요. 양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색깔이 중요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생각을 안 해요. 그 옛날 속담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하듯이 색이 좋아야 군침이 돌게 해야 맛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음식을 냈을 때 이제 색깔과 그 다음에 향신과 그 다음에 어떤 간이 맞는 그런 것들로 이제 맞춰서 그 양념을 내서 반찬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음식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고 서양은 그렇게 안 하죠. 한 접시에 만들어가지고 닫아가지고 한 접시만 하니까 서양에서는 사이드 디시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어요. 그 반찬은 사이드 디시라고 하면 안 되고 국을 수프라고 하면 또 안 되고 그래서 사이드 디시 개념이 없이 그냥 한 디시인 거예요. 그래서 서양 레스토랑에 가면은 우리 4명이 가면은 메뉴판을 몇 개 주죠? 4개 주죠. 근데 우리나라 음식점 가면 서양 사람들이 와도 메뉴판을 1개 주죠. 왜 그러냐면은 서양은 그 한 개 내가 그걸 초이스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음식은 같이 초이스하면 서로 쉐어하는 개념들이 많거든요. 반찬을 초이스하고 같이 먹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뭐 4개 사람들이 다 똑같이 안 시키고 다 다르게 시켜도 또 우리는 거기서 안에 서로 나눠 먹으면서 쉐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처음에는 그걸 갖다가 위생학적으로 뭐 한국식 사람들은 뭐 미개인이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서양 사람들도 오셔가지고요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음식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식탁에서 그러니까 오더하면서 그 선택이 다 끝나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오더해서 식탁에서 먹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그 초이스를 남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반찬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고 양념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 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온에서 많이 해서 하죠. 그래서 그 오키나와 같은 데는 뭐 그 고기를 삶으니까 오래 산다고 오키나와 프로그램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고기는 대부분 옛날에는 이제 그 국 같은 데다가 죽을 끓여가지고 고기를 넣어서 먹었기 때문에 어떤 양념 개념은 없고 대부분 우리가 이제 사이드 디시 그러니까 반찬을 만들 때 양념을 했는데 양념의 키포인트가 하나가 그 당시에는 우리 조상들은 이 양념을 먹으면서 건강을 많이 생각은 안 하셨죠. 그냥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건강한 양념을 먹었었던 것이지 그 당시에는 그렇게 건강을 생각하지 않으셨죠.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먹으면은 그 색깔이 좋아가지고 눈에 군침이 돌게 하는 그런 양념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상들은 항상 음식을 만들 때 색을 많이 아주 크게 여겼었고 그 다음에 후각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미각을 많이 생각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색으로서 가장 맛있는 색을 내는 게 어떤 색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7가지. 7가지고 그러는데 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있지만 제일 음식 생물학적으로 맛을 돋구는 건 빨간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이라고 그러고 다른 색깔들이 이제 빨간색이 있을 때가 제일 맛있는 음식을 내는 거고 어떤 이제 뭐 회색이라든지 흐리멍덩한 색은 갖다가 이렇게 좀 안 좋은 그런 걸 내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빨간색을 먹을 수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옛날부터 우리가 그런 빨간색을 내는 음식이 종류가 그 양념의 종류가 몇 개가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토마토가 없었죠. 그 다음에 뭐 없어요. 근데 가장 우리나라에서 그 전통적으로 수십만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자생했던 고추를 갖고 이제 갈아서 넣든지 고추를 뭐
파우더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빨간색을 냈게 되면 훨씬 이제 눈에 보기 좋게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제 우리는 파라든지 그다음에 양파도 없었지만은 그냥 마늘 같은 거, 그다음에 생강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그것이 이제 맛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찜을 만들 때나 뭐 깻잎찜 같은 걸 만들 때도 꼭 고춧가루 넣어서 그렇게 하시면 훨씬 맛있고, 그 이제 포인트 중에서 색깔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후각 같은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참기름이라든지 들기름, 기름으로 이제 후각을 많이 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맛을 내는 거, 우리 맛을 내는 거. 혹시 그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설탕을 얼마 먹는지 아세요? 설탕? 예, 설탕 소비량이요? 1년에 1인당? 예, 1인당 한 5kg 이내. 5kg.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1인당 그 쌀 소비량이 60kg가 못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 70에서 60으로 떨어져서 아마 50kg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설탕 소비량을 우리가 먹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 1년에 수입 어떤 설탕 원당량을 보면은요, 놀랍게도요, 쌀고 쌀의 절반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이제 통계적으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과자로 들어가는 설탕들, 뭐 제조점 들어갈 때 내가 사서 먹는 거라든지 그런 설탕량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엿이나 1년에 거의 설탕만. 예, 설탕만 먹는. 물엿 빼고. 예? 물엿 빼고. 물엿 빼고요. 물엿 빼고. 지금 물엿으로 들어가는 양도 상당히 되거든요. 상당히. 예, 근데 설탕만 하면 그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먹는데, 그 전에는 설탕이 들어온 거는 우리가 그 해방 이후에도 그렇고, 그 전에 설탕 조금만 있어도 부자만 먹을 수 있는 게 설탕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빼고 이제 맛있게 하는 방법이, 지금은 뭐 설탕 넣어버리면 다 맛있잖아요. 맛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 맛있게 하는 방법이 설탕을 안 넣고 다른 걸로 맛을 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할머니라든지 그 어머니가 만든 그 맛을, 독특한 맛을 갖다가 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설탕으로 맛을 내버리면 독특한 맛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맛있는 그 달고 그러면 다 맛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뭐 어떻게 하면 그 맛, 아주 독특한 맛이라든지 그런 맛을 낼 수 있는, 그다음에 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설탕 맛 때문에 우리 맛을 내는 것이 거의 잊어버렸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간장 같은 걸로 낸다든지 소금으로 낸다든지 그 고유의 특성에 맞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맛을 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그 음식 만드는 온도는 그렇게 고온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온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튀기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맛이 없는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맛을 맛있게 먹을까 하면서 하는 게 이제 색깔을 내고, 그 다음에 그 향을 내고, 그 다음에 그런 걸로 고유의 마늘향 같은 거. 또 일본 사람들은 마늘향을 안 먹잖아요. 그걸로 만든다든지, 인도 같은 경우는 아주 매운 고추를 갖다가 살짝 짜서 다른 그 맛을 내는 걸 없애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고추를 갈아서 직접 넣어서 먹는 것이죠. 이게 좀 다릅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고추에 캡사이신 성분을 넣어가지고 다른 맛을 못 나게 마스킹을 해가지고 맛있게 만드는 건데, 역겨운 색깔이라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해서 만들어서 먹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농경학적으로 고기라든지 그다음에 풀씨라든지 많지는 않았었지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간장이 많이 발달하게 된 것이죠. 간장. 왜? 간장이라는 건 간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에 가장 옛날 사람들이 맛있다라는 포인트는 간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그 모든 음식재료 중에서 가장 맛있는 원료는 소금이에요. 그래서 소금인데, 지금 설탕인데 소금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 없으면은 우리가 죽고 못 먹으면 죽고, 소금 없으면 맛없어서 느끼해서 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 먹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가 채소에다가 빨갛게 많이 맛을 만든 게 지금 맛있게 하는 것들이 이제 서양은 샐러드지만, 우리는 그 바로 김치를 우리가 바로 만든 걸 뭐라고 그러죠? 겉절이 같은 음식으로 이제 먹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맛있게 먹는데, 어쩌다 보면 겉절이를 하다 보면 좀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다 보면은 좀 남겨놨는데 그때는 냉장고도 없었습니다. 남겨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냄새는 좀 이상한데 먹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김치의 발견이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로 김치가 우리 조상들이 어디 가서 뭐 책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책도 없었지만 그렇게 해서 발전한 게 이제 그 채소의 겉절이서부터 시작해서 맛을 내기 시작해서 다음에도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김치의 발견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다 해보니까 우리 조상들만 갖고 있는 것이죠. 중국하고도 가깝겠지만 완전히 민족적으로 다른 그런 맛을 내게 하는 것이 우리 음식의 발달 역사인데요. 맛을 내는 발달 역사인데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보면은 우리 그 양념이라든지 반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건강한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콩도 그냥 생으로 먹는 거, 콩도 생으로 먹으면 맛없어요. 죽으로 만들어 먹든지 간을 해서 간수해서 아니면 콩도 이제 삶아서 주다 보니까 청국장으로 되면은 아주 그 독특한 향이 후각이 맛있어져가지고 그래서 청국장을 만들어 먹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 된장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국에다 넣어 먹으면 맛을 내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은 고온이 아니고 130도에서 70도 사이에서 하는 데인데 그 맛을 내기 위해서 그 반찬의 어떻게 먹을까, 무엇으로 먹을까를 하다 보니까 반찬이 발달하고 어떻게 맛있게 먹을까 하는 게 양념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식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맛과 그 다음에 문화가 여러 가지 겹쳐져 있는데 우리가 그 식문화 발달이 어떤 맛있게 먹는 이라고 발달된 거고 그러다 보니 겉절이 같은 것들이 나중에 먹다 보면 이제 발효로 가는 것이죠. 청국장도 발효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김치도 발효로 가는 거고 왜? 맛있게 먹으려고요. 근데 먹어도 배탈이 안 나는 것이.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의 발달은 항상 종합적으로 시각과 후각과 그 다음에 그 미각인데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에서 가장 맛있는 게 먹는다는 포인트는요. 시원한 맛이에요. 시원한 맛은 여기서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시원하다는 거는 서양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가 돌고 그런 것들을 시원하다고 그러거든요. 막힌 게 뚫린다든지 좀 이게 음식했다는 거 쑥 내려가가지고 후련하게 그래서 딱 힘이 든다든지 아니면은 나쁜 놈이 나쁜 짓만 했는데 그 나쁜 놈이 징벌을 받는다고 할 때도 시원하다고 그러고요. 그 음식이 완전히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들을 시원한 맛이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항상 조상들이 시각과 후각과 그다음에 미각과 그다음에 이 시원한 맛, 장미각이 상당히 중요한 음식의 선택이 되고 음식 조리의 선택이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음식은요 이렇게 이런 원리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이제 건강 음식으로 될 수 있는 성질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해서 빨리 만들어 가지고 싸게 만들어서 경쟁하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돈보다는 어떤 비가격적인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음식의 맛을 어떻게 과학하고 문화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서양 사람들한테 설명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해함으로써 여기도 많이 인사동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그런 것들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음식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또 찾게 되면은 세계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음식 조리 과정, 조리하고 조리 온도하고 맛에 대해서 우리 한식의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